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럴드 경제 서인주 부장입니다. 광주의 경제, 부동산, 아파트 소식 함께 나누는 채널입니다. 황금 연휴죠. 광복절 황금 연휴 벌써 이제 마무리 되어가는 일요일 저녁, 지금 시간이 9시를 좀 넘어가는 시간인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휴 기간에 무등산 정상, 너무 힘들더라고요. 폭염 때문에 정말 힘들게 올라가서 정상까지 갔다가 내려왔는데, 결국은 이제 온몸이 근육통, 안 가다가 높은 산 힘들게 갔다 왔더니 삭신이 다 쑤시고 아파 죽겠습니다. 내려오다가도 벌이 여기 쌌거든요. 벌이 싸가지고 머리가 더 나빠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준비한 이야기들, 소식들 이제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앞서서 영상 보셨죠? 깜짝 놀랐네요. 아파트를 파는 분양 경쟁이 치열합니다. 광주 아파트 공급이 작년부터 많아졌죠. 민간공원 특례 사업들, 새로운 아파트 단지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또 미분양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위태위태한 상황. 이 조합 아파트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나타나고 분양이 실패했을 때는 추가 분담금 수천원에서 수억 정도 되는 돈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물량을 빨리 팔기 위해서 정말로 진짜 홍보도 많이 하고 광고도 많이 하고 뭐 다양한 혜택들 주고 있는데, 지금 광주 부동산이 말대로 지금 이렇게 다운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값은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와 반대로 광주 아파트 분양가는 높아가고 있습니다. 평당 2천만 원 넘어가더니 2,400, 2,500, 그리고 이제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고가의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눈높이는 높아졌습니다. 신축을 가려는 수요는 있지만 그 눈높이를 좀 낮춰서 준신축을 선택해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살고 계시는 그런 분도 많고, 오히려 구축으로 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이번에 드릴 아파트는 이 명문대 가는 길, 이걸 알려주는 아파트까지 등장했다는 소리인데, 자, 이게 뭐 정말 좋은 소식. 저도 이제 고등학교 자녀들이 있으니까 이 대학교 알려주는 강의, 대치동의 이 쪽집게 강사 이런 분들 만나기 힘든데 강의를 무료로 해준다. 너무 좋죠. 가고 싶은데 이거 공짜. 가서 딱 봤더니 이거 눈에 띄는 아파트, 우남 3재건축, 이 자이포레나 여기 아파트에서 이거를 국민들, 시민들한테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내용을 좀 들어봤더니 되게 커리큘럼이 좋아요. 명문대 가는 길 알려주는데, 이 8월 24일이니까 다음 주 토요일 날 단 100명만 선착순 모집해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우남자이 포레나 퍼스티체 견본 주택, 저희 사무실에서 멀지 않는 광주 근처에 있거든요. 예전에 분양 당시에 제가 현장 가서 취재도 하고 촬영도 했었는데, 그때 좀 분위기도 좀 안 좋았는데, 역시나 이제 미분양, 지금 뭐 동호수 선착순 지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많은 수가 완판이 안 된 미분양으로 남아 있어서, 이 대치동 원조 입시 컨설턴트 이런 분들을 무려 2분이나 불러서, 아마 돈이 이렇게 섭외비라든가 강사 이런 돈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인데, 이 집중력을 높여주는 이 거실 공부방, 그러니까 와서 보면은 거실에 아이들 공부 잘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이제 전시를 해주고 이런 상품권도 준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아파트 새롭게 가게 되면 거실에 공부방을 좀 만들 생각이거든요. 제 서재같이 이 촬영도 새롭게 이제 만들고 한 생각에 좀 관심이 좀 높은데, 이거 말고도 이 광주 지역의 인재를 활용해서 이 학년별로 로드맵 알려주겠다. 서울의 인서울 대학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아이들 가면 좋잖아요. 이런 이제 부모들의 이제 마음을 끌어 당기는 것들을 아파트에서 한다는 겁니다. 공부머리 독서법의 저자, 전직 대치동 논술학원 강사님이 직접 오셔서 수능까지 이어지는 문해력을 키워주겠다. 독서로 상위 1% 만드는 방법 가르쳐주겠다.
이 당첨을 통해서 사은품 주고 여러 가지 뭘 많이 준다고 하니까 와라고 그냥 꼬시는 거죠. 예. 우남 3채건축, 예. 아파트 와서 하나라도 이제 계약을 해보려는 그런 이제 마케팅 전략으로 해석합니다.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 머리를 써서 돈까지 들여서 분양하려고 하는 이 조합 측의 그런 이제 노력들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짜는 없죠. 공짜는 없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상조회사에서 하는 강의, 개그맨 고명화 씨 그 강의를 갔다 왔는데 처음에는 뭔지도 몰랐어요. 그거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상조 가입하는 강의를 1시간 동안 듣고 거의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거의 그냥 사인을 할 뻔하다가 안 했다. 많은 분들이 그때 한 400명 오셨는데 한 100명 넘게 사인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상조 가입해서 갖는 건 좋은데 이게 모르죠. 갑자기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몰래 충동으로 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현상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되고 말대로 이제 공짜는 없다 세상에 보더라도 하십시오. 저는 일단 신청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당첨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당첨이 된다면 현장에 가서 강의도 좀 듣고 공부도 좀 하고 우남3 재건축도 한번 더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광주 평당 분양가 아파트 신축의 아파트입니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 높죠. 뭐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 하늘을 높을 줄 모르게 올라가는 아파트 분양가. 광주 아파트 국민 평수 34평 기준으로 뭐 어느 때 뭐 7억 넘어가더니 이제 8억대 뭐 이렇게 이제 뭐 기준점이 되어가고 있고 분양가는 계속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인건비도 올라가고 이 공사비, 공사 원가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건설사들이 그대로 이제 이거 시장에 반영해서 분양가를 높여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허브에서 7월 민간 아파트 분양가 조사를 했었는데 이 분양가 전국에 이제 분양가 평균이 나왔습니다. 이 광주의 평당 평균 분양가가 1,822만 원. 예, 이게 이렇게 비싼 데도 있고 조금 싼 데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걸 다 합쳐가서 이렇게 분석을 해서 광주를 딱 평균적으로 봤더니 1,800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 이제 뭐 옵션도 들어가고 중도금, 뭐 무이자 들어가고 뭐 발코니 확장비도 뭐 각 회사마다 좀 다르잖아요. 이런 게 붙어지면 더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1,822만 원이니까 여기서 조금 더 업된다. 광주가 새롭게 짓고 있는 민간 아파트의 신축 분양가가 어느덧 2천만 원에 육박하게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생각해보면 34평이면 얼마죠? 이거 막 300만 딱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되는데 임금 하방 경직성이라는 이 노동 분석, 제가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땄을 때 임금 하방 경직성 그게 이제 노동관계법에서 좀 나왔었는데 한 번 올린 임금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임금 올리는 거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올라간 것은 떨어지지 않는다. 화살 한번 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처럼 이제 분양가는 아쉽게도 좀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의 이제 교란, 또 이게 전반적인 지역 경제에 좀 악순환이 좀 되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광주는 이 건설사의 비중이 높습니다. 내수 경제 차지하고 있는 건설사 이 생태계가 좀 광주가 높은 편이거든요. 이 건설사들이 법정 관리 나가고 쓰러지고 부도나고 하면은 이제 협력업체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광주 경기가 안 좋아졌다고 하고 돈이 안 돈다고 하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이제 건설업부터 시작한 내수 위축의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4,400만 원, 역시 서울이네요. 인서울. 이 광주가 1,822만 원이 평당 분양가인데 서울은 4,400만 원, 역대 최고 수준. 서울은 지금 불장, 역대급 아파트 지금 쭉쭉쭉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지방에 계시는 분들, 또 광주에 계시는 분들도 광주 아파트, 뭐 광주가 아파트 이렇게 비싸니 서울로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서울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이게 광주 평당 분양가가 1년 사이에 0.42% 가까이 올렸고 이 인상 요인은 자재비나 인건비 상승세가 반영된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 중앙공원이나 상무센트럴 사이에 이미 뭐 평당 분양가 2,500, 3,000 가까이 되고 있는 아파트도 나왔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분양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게 또 내년 이맘때 봤을 때는 진짜 2천만 원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내년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광천동이 지금 뜨겁습니다. 광주에. 예, 광주에 지금 가장 뜨거운 지역, 예, 광천동, 임동. 여기가 이제 아시다시피 복합 쇼핑몰, 더 현대, 신세계, 특급 호텔. 또 주상복합 아파트가 이게 광주의 최고층 한 70층 높이로 또 들어서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3년이나 5년 정도 지나면 진짜 폭발적인 인구 유입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유동인구가 발생한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 광천동 일대 지금 주말 출퇴근 시간 보면 엄청나게 막히거든요. 지금 뭐 버스 터미널도 있고 거기 광천 재개발 그리고 뭐 특급 호텔, 복합 쇼핑몰 뭐 이런 게 두 개가 반경 1km 안에 두 개가 들어서면 여기 교통이 마비돼서 말 그대로 교통 지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들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뭐 지하철을 만들자, 트램을 깔자, 그리고 BRT라고 버스 간선 체제 이거 만들어 가지고 버스만 종일 다닐 수 있게끔 그 도로를 확충해야 된다.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서 이 설왕설래 또 갑론을박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분들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구독자님께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압도적으로 지하철을 만들어야 된다 의견들이 이제 거의 압도적이었습니다. 상무지구에서 광주역까지 지하철 이게 상광선이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7.8km인데 이 소요 사업비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이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냐면 한 7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노선을 좀 줄여서 하고 이렇게 좀 바꿔서 지하철은 무조건 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거 이제 안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 현재 광주시에서 이 지하철과 BRT 버스죠. 이게 두 개 다 검토한 두 개 다 하겠다. 복합을 하는 거죠. 아래에는 지하철을 뚫고 위에는 버스 간선 체제 BRT가 다닐 수 있게끔 하겠다. 보통 지금 추산되는 예산이 지하철은 7천억 정도 되고 BRT는 한 480억 정도 됩니다. 480억은 뭐 재원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는 문제인데 지하철이라는 게 7천억이 상당히 이제 좀 광주시 지자체의 예산으로는 확보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남방직에서 한 6천억 가까운 공공기여금을 받았고 또 신세계에서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거기서 공공기여금 좀 받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을 지하철 사업부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국비로 좀 사업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그 안을 두 개를 하겠다는 걸 시청 실무 담당자들이 그렇게 이제 거론을 하고 그렇게 가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광주시장, 강계정 시장도 그 카드 받아서 갈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이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 그리고 예타 이런 행정적인 시간대 또 중앙정부를 설득하려는 그 논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광주는 지금 지하철 지금 2호선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무지구에서 광천동까지 가는 또 다른 예산 7천억 땅을 파고 나면은 여기서 지하철비는 또 어떻게 더 오를지 몰라요. 절대 떨어지진 않는다. 더 올라가게 될 건데 이걸 어떻게 이제 풀어야 될 것인가가 해법으로 남았습니다.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뭐 지하철 또 BRT 버스 양쪽 다니면 좋죠. 이렇게 되면은 교통 문제는 상당히 해결을 돼야 할 것 같은데 결국은 돈이 문제다.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만큼 정치력이 있는가? 추진력이 있는가? 해결할 수 있는 의지와 노력과 방법과 지혜가 있느냐? 그거는 광주시장한테 한번 강기정 광주시장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음 소식. 8월 18일인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 광주를 보통 보면 민주당의 심장,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압도적인 뭐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게 이제 광주입니다. 이게 뭐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지지, 물론 이제 그게 뭐 호남의 역사라든가 뭐 그동안에 좀 그런 거 봤을 때는 그 한과 뭐 그런 게 느껴서 광주나 전남에서 호남에서 또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이제 그런 측면 뭐 이해 가는 측면도 있지만 또 너무 한쪽으로만 가게 되면 또 선택 균형 이런 게 또 안 맞게 되는 그런 상황. 오늘 이제 민주당에서 전당대회를 열었습니다. 8.18 전당대회라고 하는데 이제 광주에서는 좀 관심 있는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압도적으로 연임이 되셨죠.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이게 뭐 얼마만이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연임을 했던 사례는 거의 없었는데 압도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이제 확고가 됐고 이제 5명의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
예, 그것도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이 5명을 뽑는데 8명이 나왔습니다. 결국 3명은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광주 중에서는 재산 의원인 민영배 국회의원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남일보 기자 선배님이세요. 예, 그래서 그 선배님하고 저도 이제 광산구청장 시절에 이런저런 좀 인연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출마를 했는데 결국엔 8명 중에서 7등, 예, 7등이 꼴등에서 2번째죠. 예, 떨어졌습니다. 예, 국민의 민주당 전당대 최고위원에서 호남 출신은 전멸했다. 민주당의 심장이 민주당의 변방이 됐다. 이제 그런 이제 해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위원들은 여러분 아시는 이제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이렇게 이제 5분이 이제 됐고 민주당 이제 핵심 지도부에서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지역의 어젠다를 좀 발굴하고 푸시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고 당 지도부가 결정해서 해주는데 이제 우리 이제 광주로 경제나 부동산 아파트로 봤을 때는 지역 현안들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이 지하철 문제 또 AI 인공지능 사업 첨단 3지구 뭐 그런 사업들 일자리 뭐 대기업 유치 이런 목소리를 좀 내줘야 되는데 이렇게 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진 거죠. 아무래도 좀 주변에서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번, 2번, 또 3번 해주고 또 우는 아이 저도 한 번 더 준다고 이렇게 해야지 좀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연결고리가 좀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상 단절됐다, 떨어졌다, 좀 정치력이 좀 약화됐다. 이거 이제 광주의 국회의원들, 호남의 국회의원들이 또 역량이 부족한 거, 개인기도 부족하고 이 각자 도생, 혼자서 하는 플레이 이런 게 하다 보니까 결국 중앙 무대에서, 중앙 정치에서 힘 한번 제대로 못 써보면서 여기 나락으로 좀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의 강화, 지방은 갈수록 소외되는 현상. 수도권은 아파트가 막 계속 올라가고 사람들이 몰려가고 젊은 사람들이 찾으러 오고 떠나려고 계속 가려고 빠져나가는데 가고 있는데 우리 광주, 우리 전남, 우리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계속 빠져나간다. 노인 고령화, 지방 인구 소멸.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의 부동산, 우리 아파트 문제 지금 이제 5년, 10년, 20년 후 어떻게 되나? 그때 지금 하면 좀 위험한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제 그 광복절 연휴 이제 마지막 시간, 이 방송이 이제 올라가는 시간이 편집을 좀 마치고 하면 한 11시 좀 못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열심히 또 편집해서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게끔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긴 시간까지 또 방송 들어주시고 제 이야기 경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